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자,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가운데 영역에 열기 창에서 커마 리거 하목 이론 폴드에 있는 아래쪽에 커마 리거 엑셀 2016 기능,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기능 중에 필터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필터. 그래서 필터에는 자동 필터, 고급 필터라는데, 필터는 뭐 말 그대로 걸러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내 코드를 걸러내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자동 필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기억나시죠?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자,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성명이 이시성을 가진 레코드를 필터 추출하라고 한다면, 자, 엑셀 프로그램이 성이 이신지 김신지 박신지 잘 모릅니다. 엑셀 프로그램 자체는, 엑셀은 그냥 이런 내용들을 이름이라는 성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들이죠? 그냥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해석하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성명 필드에서 시작 문자가 2라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시작 문자가 2.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자, 이걸 자동 필터로 처리할 겁니다. 자, 자동 필터 처리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이게 자동 필터라고 그랬죠? 클릭. 자, 그러면 성명 필드에 가셔서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자, 물론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필터 조건에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숫자를 여러 번, 조건에 맞는 숫자를 여러 개 선택해야 된다 값을, 귀찮고 불편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텍스트 필터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시작 문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성명 필드의 조건은 시작 문자 뭐 2. 자, 여기서 실수를 또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입력을 하냐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자, 이건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자를 이중 따옴표 묶어서 처리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수식 작성 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한 이중 따옴표를 묶는다 그랬지, 이건 지금 수식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뭐 단계를 지나는데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문자가 입력됐는데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된다. 아니요, 그건 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지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다 추출해 준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 필터 해제하는 건, 필터 처리된 필드는 깔때기 모양이 나타나고 필터 처리된 레코드는 파란색이 나타난다. 필터 해제는 필터 처리된 필드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눌러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성명이 미로 끝나는 레코드 추출. 그러면 성명이 미로 끝나는 게 조유미, 백치미 뭐 이렇게 두 개 정도 지금 보이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해석을 끝문자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자, 성명 필드에서 텍스트 필드에 가면 끝문자라는 조건을 처리해서 미 성명 필드 끝문자 미 확인하면 이렇게 뽑아주죠. 성명 필드에서 필터 해제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자, 이번에는 성명에 한을 포함하는 레코드 필터라는 거, 이제 한 포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한이거나, 진력이 높네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한이거나, 맨 끝에 있는 글자가 한이거나, 한 사람밖에 없네. 어찌됐든 한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성명 필트에 필트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필트 조건에 가시면 포함, 반대 개념은 포함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성명 필드에 포함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고, 항상 타이핑 칠 때 조심해야 될 건 오타, 그리고 확인 하시면 두 개 있네. 자,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하시고, 그다음 자동 필터 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탭에 정밀 필터 가서 여기 깔때기 모양상 여기 자동 필터 기능이라고 했죠. 이걸 회색 영역을 회색 단추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같은 필드 내에서 AND 조건 처리 가능합니다. OR 조건 처리 가능합니다. 즉 필터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자동 필터에서. 다른 필드 간의 AND 조건 처리 가능합니다.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은 구조적으로 자동 필터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관계와, 한 개의 필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의 개수는 사용자 지정 필터 창에서 보셨다시피 몇 개까지? 두 개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3개 이상을 처리할 때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방금까지 하셨던 이 내용을 고급 필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고급 필터 처리되지 않는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렸죠, 방금. 그런 것까지도 고급 필터에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자, 시동기 갈게요. 고급 필터. 자, 그러면 요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정리하죠. 교재 50페이지 펼치시고,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제목 아래, 자, 찾아보기. 제목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 작업 4라고 되어 있죠. 기본 작업 4. 필트. 열기. 자, 일단 설명부터 들으세요. 필터라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거기에서 자동 필터를 배웠죠.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자,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이 내용은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작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죠. 필드명 아래의 조건 기준값 성별 필드 아래에 남 이렇게 조건을 적죠. 그러면 조건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ND OR 조건 작성에 대해서도 우리 다 배우고 넘어왔죠. 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일 고급 필드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상공 호텔 예약 현황표에서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00만 이상인 7만 이상 이하인 데이터의 고급 필드 조건을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뭐가 보이시죠? 조건 보이세요? 이제 조건 확인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함수 시간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AND입니까? OR입니까? 네? AND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뭘 보고? 뭐뭐이고라는 표현이 거기 있네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조건 작성하는 위치가 꼭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조건을 작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고급 필터 조건은 A18에서 A20, C20 요 범위에 알맞게 입력하라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9개의 셀을 다 사용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대신에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시작 위치는 어디부터? A18셀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분이 비회원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때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 필드명 복사 A18셀 선택 단축 깨우세요. 컨트롤 C A18셀 선택 컨트롤 V 그 다음 비회원 아래에 조건값 최대한 복사해 쓴다고 그랬습니다. 붙여넣기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요. 조건이 한 개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비회원인 내 코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작업하는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때 이 한 개만 일단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보이세요? 고급 클릭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를 부르는 표현 중에 목록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목록.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걸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쓰시고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셨던 조건 범위 결과는 현재 위치의 필터. 자, 결과는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하는 건
이 자동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비회원인 것들만 필터 처리된 내 코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원상복구, 즉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마침 무렵에 딱 한 번 클릭해 보셨는데 지우기라는 기능 기억나세요? 해당 조건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지우기 하시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요. 자, 그 기능 설명, 기능 순서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탭에 그거, 자, 목록 범위, 고급 필터 적용할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상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도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자동 필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내용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는 특정 위치에 내가 내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을. 다른 장소의 복사 체크하시면 밑에 복사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활성화라는 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회색 모양으로 나오죠. 이걸 우리가 비활성화라고 그럽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쓰실 때 비활성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명안에 커서 놓으시고 빈 셀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메일 셀 하나 선택해보세요. 하시면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비회원이라는 결과물이 이렇게 따로 나타납니다. 복사 이렇게 되어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21부터 G28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셀 범위 지우는 거 기억나세요? 홈, 셀, 삭제,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고 구조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셀 삭제 목록도 안 치면서 셀 삭제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왼쪽으로 가는데 이걸 만약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옵션 선택하는 창이 따로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의미 없으니까 그냥 취소할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문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그러면 조건이 한 개일 텐데 한 개나 두 개나 똑같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작성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명. 필드명은 연이어서 작성합니다.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그 다음 7만 이하. 자, 엔드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엔드 조건은 어디? 같은 행에다가 조건값을 나열합니다. 예? 같은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건 복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만 이하. 자, 그리고 자,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조건 작성하시고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에 동일 시트, 현재 시트, 기존 시트, 현재 시트,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22셀로부터 A22셀 여기부터 나타내라. 자, 그러면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자, 정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엔드 조건 작성하셨죠? 그 다음 결과 나타낼 위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결과 나타낼 위치. 자, 그러면 A3부터 G15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목록 범위 이상 없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틀리면 지우시고 다시 하시면 되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 조건 범위 또 이상 없죠? 틀리시면 뭐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항상 시험 문제에서도 결과는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다른 장소. 그리고 복사 위치 명안에 커서 놓으시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A22셀.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방법만 아시면 돼요. 고급 필터 처리하는 방법. A22셀 선택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를, 자 보세요. 빈 셀을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를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이 시트로. 교재 52페이지.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자, 성별이 남이라는 게 조건이군요. 이면서 AND 조건입니다. 이면서 이제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합이 20 이상이에요. 총합이 20 이상이,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을 고급 필터에 사용해 검색하시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응시번호가 뭐죠? 그 다음에 성명이 뭘로 임합니까? 그 다음에 서류, 필기, 면접. 자, 이런 내용은 문제 내용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주어진 자료에 보면 성명, 서류, 응시번호 있어요? 아,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자, 필드명이죠? 그러면 이건 특정 필드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갑니다. 고급 필터 조건은 A20, A20, C23. 범위에 알맞게 입력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네? 이 범위 안에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 시작 위치는 A20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 작성. 그럼 조건 작성부터 다시 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성별이 남이죠. 그러면 복사, 성별 필드명 복사,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A20셀 선택, 컨트롤 V, 붙여넣기,
남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성별남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붙여넣기. 자, 두 번째 필드명 총합이라는 총합이 있나요? 잘못 읽었군요. 총점이군요. 총점. 자, 총점 필드명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죠. AND 조건은 조건값을 서로 같은 행에다가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건 복사할 수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20. 자, 그 다음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5셀. 자, 여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 자, 문제에서 결과를 나타내는데 특정 필드명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5개의 필드를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필드명을 응시번호, 자,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응시번호 성명 먼저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서류, 필기, 면접이라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컨트롤 키 중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복사. 그리고 우리가 결과가 나타날 위치 A25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자, 그래서 특정 필드가 있을 때는 특정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고급 필터를 적용할 준비가 다 되신 거죠.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날 위치 세 가지가 다 준비되신 겁니다. 고급 필터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예? 아, 예. 예. 확인했습니다. 총점이 220이 아니라 250이군요. 자, 그래서 수정할게요. 250. 자, 그러면 준비물이 다 준비되셨으니까 고급 필터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필터 그룹의 고급 목록 범위 이상 없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 있는지 하지 마시고. 그럼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시는 엔드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이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 특정 필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 필드명은.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빈 셀을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잖아요. 그건 그냥 사용자가 그냥 특정 필드를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녀석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요런 내용 필드만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했죠. 컴퓨터는 사용자 우선입니다. 네? 컴퓨터는 무조건 사용자 우선이라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게 항상 문제 우선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만큼 보고 싶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의사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7개의 필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5개의 필드만 화면에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5개의 네 필드만 보여줍니다. 자, 고급 필드 3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내용 파악 먼저 하시고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하려면 문제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을 직접 작성을 해서 조건 작성은 A18셀로부터 자, 조건이 뭐였죠? 부서가 격리부 이거나 급여가 400만 이상 그러면 부서 필드명 복사 A18셀 선택 붙여넣기 그 다음 격리부 복사 부서 필드명 아래에 격리부 붙여넣기 그 다음 급여 두 번째 조건 급여 필드명 복사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우리는 오타 생기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은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다른 행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습들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니까 그 대신에 절 원망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안 하시 복습을 안 하셔가지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전 분명히 지금 귀에 피날 정도로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아니고. 엔드 조건, 오화 조건 기억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엔드 오화 결합 조건 기억나세요 이것도? 네? 이거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보면 오화 조건 같은 필드 내에서의 오화 조건이 거기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엔드 오화 결합 조건이 작성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구조라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복습만 하시면 수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행위 조건값을 놔야 된다. 400만 이상 그리고 엔트. 자, 그 다음 그러면 고급 필터 결과 위치는 동일 시트 A23부터 작성을 하라. A23 여기서부터. 근데 문제에 보면 특정 필드를 앞에 문제처럼 특정 필드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없죠. 그건 모든 그러면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건 그냥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준비 다 되셨나요? 고급 필터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조건 결과 표시할 레코드 위치.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필터 그룹의 고급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보화 조건,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입력에 커서 놓으시고 A23셀로부터 진행하겠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가. 그때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지우고. 자, 저는 실행 취소할게요.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자동 필터 문제는 아마 56페이지 자동 필터 문제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다뤄 드릴 건 없고요. 교재 56페이지고요. 이거 하시는 겁니다. 자, 조건이 이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둘 사이 엔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를 이용하라고 문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동 필터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깔때기 모양 필터 지난시간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별여 모두 선택해줘.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 필터에 가서 같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음여라고. 네, 뭐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체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그리고 엔드 총점이 250 이상. 그러면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사용자 지정 필터에 총점 필드가 크거나 같다 얼마 값보다 250 값보다 확인. 진짜 자,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파일 바꿉니다. 작업 표시실에서 파일을 바꾸시던 현재 열려져 있는 파일입니다. 크말 2급 엑셀 2016 기능. 일단 교재는 45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앞쪽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파트가 두 파트인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어려운 내용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좀 다뤄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셀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런 거죠. 상여금이 100만 초과인 셀에 이메일서를 설정해보자. 자, 그러면 자, 상여금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자, 이거 100만 초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메일 서식, 우리가 서식 꾸미는 건 홈 탭에 있었죠.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의 셀 스타일 보이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뒤에 가서 따로 할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꾸미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셀 서식 작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메일 셀 글자 색깔 빨간 색깔로 한다.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건 100만 넘죠. 그러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punk트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여금의 데이터가 몇 개라고요? 지금처럼 한 12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여금 데이터가 몇 개? 100만 개쯤 되면 이런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자, 서식 다 바꿀게요. 컨트롤 Z를 누르시던 아니면 글자 색깔을 검정 색깔인 자동으로 변경을 하시던. 자, 근데 100만 개라면 방금처럼 이렇게 수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겁니다. 기능을 모르면 그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기능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자, 조건부 서식 작업은 데이터, 순수하게 데이터, 선택, 홈. 이거 서식 꾸미는 작업이니까 이건 홈 탭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찾습니다. 상여금이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 자, 이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규칙이라고 해석합니다. 규칙과 조건은 같은 겁니다. 에? 규칙과 조건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규칙, 조건.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100만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100만
제가 100만 초과라 그랬죠? 그러면 100만 초과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요거네요. 뭐뭐보다 큰 조건이 클릭. 자, 그러면 다음 값보다 큰 셀 초과인 그 기준값이 얼마라고요? 100만에 대해서 임의의 서식을 적용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서식들의 조합이 있군요. 빨강 텍스트, 글자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빨강 텍스트. 그 다음에 연한 빨강 채우기, 셀 배경 색깔, 채우기 셀 배경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서식이 있으시면 하나 고르시고, 저는 빨강 텍스트, 빨강 글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하나밖에 하진 않았지만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를 느끼세요? 어떤 특정 기준에, 특정 조건에, 특정 규칙에 맞는 데이터를 금방 찾아보기 훨씬 쉬워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뭔가 빨리 찾아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제가 바꾸죠. 네? 바꾸잖아요. 바꾸면 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꾸시면 이렇게 딱 그 조건에 맞춰서 서식도 따라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실행 취소할게요. 기존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지기가 차장인 셀의 임의의 서식을 지정해보자. 지기가 차장, 지기 범위. 조건부 서식은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합니다. 순수하게 데이터의 범위 선택하시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가지고 어디에 가면 될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충분히 다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음에 가면 될까요? 네? 규칙 조건을 해석해 보면 차장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음 이꼴 그리고 그 값은 뭐 기준값은 조건값은 차장 오타 조심하세요 항상. 그리고 적용할 서식 임의의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임의의 서식을 작업합니다. 클릭. 그러면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 그래서 글꼴 스타일, 뭐 이건 내용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글꼴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밑줄 실선. 그 다음 한 군데 더 갈 겁니다. 채우기에 갑니다. 채우기. 여기는 색깔 이름이 나타나지, 배경색 채우기 색깔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의색에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험에 나왔던 색깔이 빨강, 주황, 노랑, 녹색, 연한 파랑, 자주 뭐 이런 색깔들이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이메일 배경 색깔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는 거 아닙니다. 확인을만 하시고 색깔의 위치를 다시 나와서 배경색의 영역에 가셔서 특정 색깔을 선택해 주십니다. 클릭하시면 보기 영역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원하는 형태로 임의의 서식이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 해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기본급식 가장 큰 세 개. 기본급 영역에 가셔서 가장 큰 세 개. 요건 이제 규칙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찾아가 보죠. 그러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을 가진 내용이 여기는 따로 없습니다. 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을 가진 기능이 상하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규칙.
그래서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3개라고 했으니까 상위 10, 10개 항목. 여기 나와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정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의미는 큰 값부터 상위 10개 항목. 그러면 요거 값 조절 단추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절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33. 그리고 임의의 서식을 적용하셔도 되고. 자, 그럼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제 수당이 가장 작은 30%. 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규칙이 방금 보셨습니다. 제 수당이라는 데이터 선택 조건부 서식에 자, 크다 작다라는 상하이 규칙 30% 작은 값 하위입니다. 하위 10%라는 메뉴 클릭하시고 명령 그리고 조절 단추를 또 조정하기 귀찮고 불편하면 직접 입력 30%에 대해서 임의의 서식을 적용해보자.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설정하시든지. 그리고 확인. 작은 값부터 30%. 총 개수가 12개네. 12개 중에 30%면 3.6개? 3.6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3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합니다. 총급여의 평균 미만인 셀의 임의의 서식을 지으면 자, 총급여 범위에 혹시 이 범위의 평균값 얼마죠? 평균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줄의 평균 개수 합계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엑셀이 미리 뭘 알고 있다고요? 평균값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엑셀이.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조건부 서식에 상하이 규칙에 가시면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금 내용이 뭐였죠? 평균 미만. 평균 미만. 그러니까 이 녀석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임의의 서식을 설정을 하시고 확인. 항상 기능을 배웠으면 항상 기능을 없애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 개씩 없애는 방법은 조건부 서식이 특정 조건부 서식 설정되어 있는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규칙 지우기, 조건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다시 한 번 더 임의의 셀 범위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아니면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지우고 싶다.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그럼 전체 다 없어집니다. 자, 실행 취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뭐 어차피 딱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요거. 아니면 전체를 다 지우고 싶으면 요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시험 이야기 좀 할게요. 실제적으로 조건부 서식을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방금 지금 해보셨던 이런 방식으로. 요게 시험에서 좀 쉬웠던 내용입니다. 불과 이게 나온 지가 이제 몇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좀 조건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좀 어려운 내용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2시트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 따라오세요. 네? 그냥 저 따라오세요.
죄송합니다.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내용이 없죠. 자, 이런 내용을 처리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렵습니다. 자,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변경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 되셨어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뀐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뀐다. 자, 내용은 이해되셨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조건부 서식은 제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 행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 행도 판단을 해야 될 행위고 이 행도 판단을 해야 될 행위고 이 행도 판단해야 될 행위고 이 행도 조건을 판단해야 될 행들이죠.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형태 가지고는 지금 이 내용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전체 서식을 꾸미는 방식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규칙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규칙 클릭. 자, 규칙 유형. 방금 셀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건 색조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시면 이게 방금 우리가 하셨던 뭐 초과 미만 그렇게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 연산자가 있는 부분이고 그 이상 그 다음에 방금 상위 하위 값 설정하신 것도 기억나세요? 큰 값 작은 값 여기서 조정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평균 초과 미만도 해보셨죠 방금. 여기서 합니다. 고유값이 뭐죠? 전체 여러 개 중에 딱 한 번만 있는 게 고유값. 중고값은 두 번 이상 있는 게 중고값.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그냥 한두 번만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인데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좀 뭐냐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것이 이 식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함수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밑에 위에 규칙 유형 선택하시고 다음의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수식을 적으니까 이꼴 적으시고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녀석이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방법만 아세요. 이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필터라는 건 레코드에서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레코드가 조건을 만족하면 뭐 화면에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각각 셀 범위 전체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값을. 레코드도 아니고요. 값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게 전체 범위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셀을 가져와서 판단하시면 되냐면 범위의 첫 번째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이 문화생활. 그러면 이제 여기 가져오는 값이 기준값이 같아야 된다. 뭐하고? 문화생활이면.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적는데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당한 서식을 적용을 하시고 알아서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최소 하나만.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글자 색깔 빨간 색깔 정도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서식을 적용하겠다. 자, 확인해서 나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수식 함수는 하산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조건부 수식이라는 기능의 원리는 첫 범위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착각에 빠지고 쉬운 게 뭐냐면 셀의 값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A4셀에 서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뀌는 건 뭐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고요? A4셀의 서식입니까?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자, 내가 서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조건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건 내가 가진 값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자, 다음 사람을 또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값 때문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조건 때문에, 다른 내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넓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수식의 개념이.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A4셀의 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이 뭐였죠? 방금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요 A4셀의 문화생활이라는 요 조건 때문에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자, 이 조건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A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문화생활 있죠? 그럼 문화생활이 그걸 문화생활이죠. 그럼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다라고 대답하겠죠? 맞으면 뭐 한다고요? 서식이 바뀐다고요. 내용 어려우니까 그냥 쭉 듣고 한 5분간 설명할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시험 준비는 따로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게 자주 쓸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 그 다음에 A5, 이번에는 A5 셀에 대해서 서식을 바뀔 건지 말 건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 시기였잖아요. 시간에 있는 이 기준가 A4가 뭡니까? 판단에 대한 규칙이 한 칸 내려갔죠. 그럼 셀 안에 있는 이 주소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본적으로 바뀌어야죠. 왜? 자동 취업, 수식 작업할 때 우리 자동 취업 사용하면 수식이 바뀐다는 거는 식의 판단에 대한 식의 위치가 원본이 이렇게 한 원본이 한 칸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식도 뭡니까?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개념들은 자동 취업이 두 번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사용할 때 상대 절대 혼합을 쓴다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그에 대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그럼 A5셀 서식이 바뀌는데 조건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원본이 한 칸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식도 따라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행이 바뀌었잖아요.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식이 A5가 문화생활이냐는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A5에 가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엉터리 가르쳐드리고 엉터리로 설명하고 있군요. 왜 이거 순서를 바꿔놨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 방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식재는 게 달러가 붙은 A, 달러가 붙은 4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절대 참조라는 식으로.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A4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성했던 조건이 뭐였죠? 기본적으로 저것도 이거자였잖아요. 이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A4가 이건 그 자동 채우기라는 거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녀석입니다. 자동 채우기에서 달러는 고정이라는 기호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틀린 건가요?
아니요, 전부 다 A1 셀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게. A1 셀을 전체가. 자, 그러면 이야기하러 갈게요. 그러면 A4셀에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뭐 가지고 한다고요? 조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건. 그럼 조건식이 이거잖아요. 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A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문화생활이라는 값이 있죠. 그럼 가져오니까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이니까 틀으라고 대답하겠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B5셀. 죄송합니다. A5셀. 자, 자, 식이잖아요. 식이 판단해야 될 식이 기준이 여기에서 한 칸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면 식도 따라 변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이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조건식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A5셀의 서식을 바꿀 때 한 칸 내려왔지만 이 녀석이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A4가 문화생활이면 그러니까 A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문화생활이 있죠. 그럼 문화생활이 이꼴 문화생활. 그러면 내부적으로 true라고 대답하겠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세일의 값이 바뀌는 게 값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였죠. 조건 때문에. 내가 바뀌는데 내가 가진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뀔지 말건지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원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단순하게 뭐 그냥 셀의 값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점점점 A7셀로 갈까요? 그러면 판단해야 될 식이 3칸 내려갔죠. 그러면 이 식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A4에 가니까 뭐였죠? 문화생활 있잖아요. 그럼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맞다라는 대답하겠죠. 그러면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서식이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B4로 가겠습니다. B4에 가니까 A4가 문화생활이라는 식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른쪽으로 판단해야 될 원본은 바뀌긴 했으나 식의 형태가 뭐 변화가 없는 형태니까 공수란이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취급이 2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A4가 문화생활이죠. 계산하면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이걸 문화생활이면 true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B4셀의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시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저 조건을. 그런데 이 범위에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따지기 힘들잖아요.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이 셀의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에? 이 셀의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 기준은 직관적으로 뭐 A4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바뀐 겁니다. 지금. 어렵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런 조건식을 적는다는 게 잘못된 거냐? 이런 조건식이 나온다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설정할게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의 서식을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문화생활 행전체 서식 바뀐 거 맞죠, 이거? 문제의 의미를 보면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행정지 서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잘못되었으니까 조건이 잘못되었으니까 조건을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A4에서 D8까지의 범위, 조건부 서식적인 범위, 물론 지우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삭제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지우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자, 변경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선택되어져 있는 영역 셀 범위 안에 조건은 규칙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다면 이 조건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규칙, 아니야, 틀릴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규칙 편집, 기존 목록 선택하시고 규칙 조건 선택하시고 편집.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또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용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자, 주소가 있는 부분에 클릭해서 컷을 놓습니다. 가운데 두거나 오른쪽에 두거나. 그리고 주소 바꾸는 키가 뭐라고요? 순환 참조 키 F4번 키를 통해서 상대 참조 형태로 변경해 둡니다. 상대 참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확인. 변경한 겁니다. 확인 하면 이해되세요? 이 결과가 이제 이해되세요? 자, A4셀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에 의해서 서식이 바뀐다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바뀌는가요? 아니요. 이 조건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했던 조건이 A4가 문화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4에 가니까 뭐가 있고 문화생활 값이 있죠. 그러니까 A4가 문화생활이면 문화생활이다. 그러면 조건이 만족한다. 맞다고 대답을 주겠죠. 그럼 서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그 다음에 그걸 따서 A5 한가 볼까요? A5에 가니까 세금이잖아요. 자, 판단해야 될 원본이 하나 바뀌었고 그러면 식도 따라 변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안 붙었으니까 식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도 변화가 있어야죠. 원본이 한 칸 변하면 따라 변한다. 왜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해야 되겠죠. 같은 열이니까 A가 그대로 올 거고 지금은 행이 바뀌었으니까 A5로 바뀌겠죠.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이 바뀐 겁니다. 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은 A5가 문화생활이면 A5에 가니까 문화생활 맞아 아니에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이꼴 문화생활 틀렸죠. 홀수로 대답하겠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직관적으로 이 많은 걸 다 하나하나씩 따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되죠? 요거는 우리 지금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이겁니다. 셀 값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뀝니다. 이 내용은 이 식의 내용은 개념이 직관적인 개념은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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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물론 이걸 다 이해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제가 제시한 이 내용에 부합합니까? 이 내용의 부합 결과가 이 내용과 맞아 떨어지냐고요? 안 떨어지죠. 항목이 문학생활은 현재제 서식이 바뀌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일부분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형태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사항에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항에. 자, 그러면 주소 자동식이 두 번 쓴다는 결과가 있으니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니까 주소 형태는 상대 절대 안 되니까 이제 혼합 참조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함수 문제에서는 상대 절대밖에 나오진 않지만 혼합 참조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하나 정도 나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혼합 참조가 들어간다는 건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설명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교재에 있는 내용 다루기가 좀 쉽습니다. 자, 수정하러 갈게요. 데이터의 범위 선택, 수정하는 방법,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규칙
편집, 선택, 규칙 편집. 뭐 이거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커서를 A4라는 주소에 두시고, 자, 주소 형태를 이렇게 바꿉니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행머리글에 달러가, 잠깐만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로 바꿉니다.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로. 그리고 확인, 확인 하면 제가 제시했던 이 내용과 결과가 부합되는 거 맞아요, 이제?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데 좀 고생이 좀 되죠. 그래서 원래는 조건부 서식하고 방금 제가 원리 어떻게 설명하면 한 개 한 개씩 다 조건을 확인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행전체가 서식이 바뀐 것처럼 나온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유형이 요즘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과거에는 되게 어쨌든 무조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냥 행전체의 서식을 꾸민다라고 생각하시고, 에? 행전체의 서식을 꾸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행전체 하나하나씩 아니고요. 그 대신에 요것만 외우세요. 주소 형태는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를 붙여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자, 파일 바꿀게요. 자, 파일 탭에 파일 열 겁니다.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3, 조건부 서식, 열기, 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시험에 하셨던 요런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 리본 메뉴상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 또 시험에 나오고요. 시험 유형이. 그 다음 좀 어렵게 나오면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 설정하라고 여기 요 형태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지금 현재 열어놓은 이 예제 파일에는 조건부 서식이란 파일 안에는 뭐가?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수식. 근데 기본적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그 출제 유형 일부분 안 읽겠습니다. A4에서 H18 영역에서 화면 잘 보실래요? A4에서 H18이죠. 즉 제목 부분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목 부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순수하게 데이터만. 그래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레프트 함수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할 것. 자, 조건 보이세요? 응?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한 서식을 셀 결정. 자,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학번, 시작 문자 2019 아까 조건 자동 필터할 때 했던 내용이죠. 네? 조건. 그리고 행전지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지정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죠. 네? 글꼴색 파랑이라고.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그리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여기에 기존에 제공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새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항목 선택하시고 밑에 다음 수식의 차민값의 서식 지정이라서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식을 적어야 되는 이 꼴.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씩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좀 어려운 관계로 행전체의 서식 꾸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내용이 어떻게 전체가 진행되냐면 원래는 하나하나씩 진행되지만 첫 번째 행부터 그 다음 조건을 첫 번째 행부터 조건을 따집니다. 순서가. 그 다음 두 번째 행, 세 번째 점점점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확인을 할 거라고요. 순서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건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죠? 학번을 가져와야 됩니다. 학번. 그리고 커스의 이동을 하실 때 마우스도 조작하세요. 방향키를 쓰시면 저 주소 형태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다시 정상적인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마우스로. 그리고 클릭. 레프트. 바로 열고. 자, 그 다음. 이건 좀 외우세요. 행 전체의 서식 지정은 하실 때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저렇게 하셔야만 행전체의 서식입니다. 만약 저게 안 맞으면 상대 절대 혼합 다 해보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그러기에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하실 때 외운다라는 게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뭐 처음부터 무작정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저런 걸 그러니까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저런 걸 외워야 되더라고요. 기본 설명. 자, 그러면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가지고 조작하시고 F4번 끝에 넣으시고 그래서 F4번 키로 해서 혼합 참조 10머리까지 달라붙는 콤마 여기 인수 박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수 외우셔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 써있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죠?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그리고 몇 개? 4개를 뽑았을 때 이꼴 자, 이꼴 시작 문자가 같아 있는 뭐하고? 기준값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죠? 기준값 설정은 2019라고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군요. 함수 공부를 안 하셨군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는 뭐라고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는 결과값의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 그럼 2019라고 하면 안 되죠. 이중따옴표 묶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커스에도 마음껏 조정하시고 문자 2019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뭐? 문자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가. 그리고 서식 구미로 가야죠. 서식.
그리고 글꼴 셀 서식 대하상자의 글꼴 탭의 색 목록 단추 눌러서 파랑 글꼴 이름 확인하시고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네? 네?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첫 번째 행부터 따지고 내려온다니까 첫 번째 행의 학번의 앞자리가 2019 맞아요? 아니니까 행정지 서식 안 바뀌겠죠? 바뀌어요? 안 바뀌게 여기 2019 맞죠? 행정지 서식 바뀌죠? 네 번째 행이 될 겁니다. 2019 맞아요? 행정지.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아시면 이게 내가 풀이가 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검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5페이지로 갑니다. 그게 사실 그 문제의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 자, 잘못될 경우에 제가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 잘못되었을 때 결과가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죠. 규칙 관리에 가서. 자, 규칙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삼각형에 있는 앞부분은 수식으로 조건 처리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규칙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됐습니까? 그냥 여러 개 작성이 보이면 맞지 않는 내용 찾아서 지우셔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지우고 다시 하시든지. 내용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식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8페이지 갑니다. 교재 48페이지 조건부 3시트 선택하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A사에서 F14 영역의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행위 전체에 대하여 배경색을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O와 left 함수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 코드 시작 문자가 P라는 조건 한 개와 체험 코드 시작 문자 S라는 조건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왜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네? OR. 문제의 내용이 보면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OR 조건. 자, 그러면 저걸 이제 식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때 서식은 배경색 녹색이라는 서식을 적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적용하러 갑니다. 문제에서 A4에서 F14 범위에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기존에 있던 규칙 가지고는 처리를 할 수식이라는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규칙 창을 여시고 문제 유형의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이라는 내용이 문제에 있었죠. 이 항목 선택하시고 아래쪽 입력란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자, 식을 적어야 되는 이 꼴이 필요하고요.
자,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오시고, 자, 그 다음 시작 문자가 P다. 커서의 위치 이동하시고 마우스로 클릭. 시작 문자에 해당되는 함수 left입니다. 왼쪽에서 자, 셀 주소 끝부분에 마우스로 커서 위치하시고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실 때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이 형태 꼴로 바꾸셔야 됩니다. F4번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콤마 몇 개 뽑 추출할 거죠? 이번에는 P입니까? S입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한 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꼴. 이제 1 가로 닫고 물어봐야죠. 문자 S입니까? 죄송합니다. 문자 P입니까? 콤마.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이거 바로 할게요. 시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시작 문자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left입니다. left. 함수로 바꾸면 left. 왼쪽부터니까 시작. 그 다음 판단해야 할 자료는 첫 번째 레코드의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본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실 때 기본 주소 형태는 뭐?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F4번키를 통해서 조정합니다. $C4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추출할 글자 수 1개 뽑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뭐하고? S와 같습니까? 이꼴 기준값 대문자 S와 같습니까? 문제 대문자 P, 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오화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죠? 자, 그러면 커서의 위치를 레프트 앞에 커서의 위치 두시고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그리고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 처리합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 커서 위치를 S 뒤에다 둡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가로 닫고 자, 서식 단추 눌러서 배경색 녹색이라고 있나요? 배경색 녹색. 즉 배경색이라는 건 채우기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채우기 탭에 배경색. 자, 여기에 있는 색깔이 녹색인지 아닌지 물론 충분히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무늬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녹색. 그리고 그럼 요 위치구나. 클릭. 여기 녹색인가 확인하시고 확인 하면 자,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행에 P거나 S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 그럼 P 맞네요. 그래서 행전체 서식이 바뀌었다. 자, 두 번째 행은 K로 시작하네요. 그럼 서식 행전체 서식 안 바뀌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행은 S로 시작하네요. 서식 바뀌어야 되겠죠. 네 번째 P로 시작하네요. 서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K로 시작하네요. 서식 안 바뀌어야 되겠죠. 점점점 마지막 P로 시작하네요. 이렇게 이제 원리만 알면 내용 파악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수식 함수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 필요한 방식이니까 조금 제가 무작정 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 풀려면 함수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함수 공부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